지난번에 제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ABC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ABC를 공부하시고 나서 그 뭐가 재밌고 여러분이 좀 투자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 M&A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M&A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권이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이 어떤 상장사 A라는 회사를 경영해 오던 그 경영진이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서 이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회사의 경영 내용도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계속 발전해서 성장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 신사업을 거기다 이식해서 그 회사가, 상장사가 전혀 새로운 회사로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리튬 같은 회사도 기존에 다른 그 사업을 하던 회사가 주인이 바뀌면서 리튬 개발 회사로 완전히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서 수백억, 제가 알기로는 한 수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금을 조달을 했고 그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듯이 이 M&A 종목들은 그 기존에 상장돼 있던 회사가 아니라 새로 주인이 들어오는 쪽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투자자분들은 어떤 A라는 회사가 상장사가 있으면 그 상장사 A가 그저 어떤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전에 해왔던 사업을 그대로 해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권시장 내에서 M&A는 주인이 바뀐과 동시에 경영이 바뀌는 그러한 그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 합리화, 이 정부 주도의 산업 합리화라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봐하셨겠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게 부도가 나면 그 기업에 대량 해고가 발생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라도 그 기업이 특히 기간 산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회사를 회생을 시켜줍니다. 즉 살려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갖게 된 그 회사들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민간에 매각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부 주도로 하는 M&A가 있고 또 대기업 중심의 그 대기업들이 새로 성장하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규 사업으로서 그러한 그 신생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신시장이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됐죠. 그리고 중소형사들, 코스닥에서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M&A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그 시장에서 말 많고 문제 많은, 탈 많은 그런 머니게임, 즉 무자본 M&A 같은 그런 것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투자가들이 이러한 중소형사의 M&A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급등하고 장대 양봉을 만들기 때문에 혹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장대 양봉이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거기에 뭐에 홀린 듯이 빠져들어서 결국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 향후 시장에서 그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내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정부 주도의 M&A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실 기업을 정부가 인수를 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기업을 회생시켜주는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HMM이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이 인수를 해서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우조선같이 등치 크고 이런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HM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이 한국산업은행이나 이런 정부 지분이 많은 그런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 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정부 공기업 민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투자해서 갖고 있는 기업을 민간에 넘겨줘서 경쟁력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우주, 이 카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투기를 만들고 이 항공이나 우주 쪽 산업에 관련된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항상 민영화에 대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기업을 인수하는 대기업은 단 한 번에 이 관련된 시장에서 수위에, 그러니까 그 1위, 2위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과점 형태의 전력 산업은 독과점 산업이다 보니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좀 손쉽게 돈을 버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 대한 이 M&A는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한전 발전 자회사에 대한 M&A는 실질적으로 리스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이 해외에서 이 연료를 수입을 해와서 그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파는 전기, 전력 거래소에서 파는 전기의 구매 가격이 그때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보다는 송배전 관련된 민영화 사업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대기업 주도의 M&A인데요. 이 대기업 주도의 M&A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그 시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연구 인력이나 이러한 인적 자원을 더 빠르게 인수하기 위해서 이 대기업들이 거기다 갖고 있는 돈을 대규모로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닥에 상장해 있거나 아니면 장외업체 중에서도 성장성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인수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STS 중공업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HD 현대가 인수를 해서 이름을 이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현대 마린 엔진이라고, HD 현대 마린 엔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초기에는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해줘서 언제든지 전환사를 행사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의 약 60% 정도를 삼성전자가 가져가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주요한 산업 마켓 플레이어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신규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시장 점유율을 일찍부터 가져가고 또 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M&A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저속 엔진, 즉 선박에 들어가는 저속 엔진의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HD 현대가 이 STX 중공업을 인수한다고 그랬을 때 업계에서 반대도 많았고 독과점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HD 현대는 선박 엔진에서 대형 선박 엔진부터 중소형 선박 엔진까지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독과점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STX 중공업을 HD 현대가 인수하는 걸 우리 독점 당국에서 허용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족 보행 로봇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이것을 상업화해서 판매까지 해본 회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성장성이 크고 우리가 해외 보스턴 다이내믹스 동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로봇과 비견될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삼성전자가 곧바로 인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CES에 가서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업체고 또 이게 완전히 삼성전자에 인수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좀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족 보행 로봇을, 즉 서비스 로봇을 삼성전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큰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내부에 그 웨어러블 로봇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웨어러블 로봇이 이번 하반기에 처음으로 상업화가 됐고 그걸 시장에 런칭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시장을 못 만들고 있죠. 그만큼 이 웨어러블 로봇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 시장은 그 나름대로 기술 장벽이 있고 또 이 시장에서 자본력만 되면 양산에 대한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게 되면 아마도 삼성 내에 로봇 사업을 하는 핵심적인 자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주면서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 대기업 주도의 이런 M&A가 그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러한 M&A가 발생합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고려아연은 지금 3대에 걸쳐서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그 최씨 일가가 그 동업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대에 이르러서 이 동업 관계가 깨지게 됐죠. 이게 영풍그룹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MBK 파트너스 같은 상업펀드가 끼어들면서 확실하게 이 고려아연 같이 등치 큰 업체도 인수할 만한 그런 자본력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딜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고려아연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이 최씨 그 방어하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최 회장 일가 쪽에서 동원한 자금과 그다음에 영풍그룹 쪽에서 동원한 자금 모두 합해 약 6조 원의 돈이 이 고려아연 M&A에 그 자금이 쏟아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66만 원부터 시작한 공개 매수 가격가 89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그 공개 매수가 끝난 다음에는 곧바로 이 시장 내에서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 경쟁이 붙게 됐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 최 회장 일가 쪽에서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이제 그 고려아연 하한가를 만든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도 그 하한가를 맞고도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영풍그룹 쪽에서 영풍그룹과 MBK 파트너스 쪽에서 임시유총을 부리면서 실제로 임시유총에서 표대결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제 누구든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려아연은 이 공개 매수 기간에 이 유가증권 신고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려면 유가증권 신고서라는 걸 금감원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에서는 이 유가증권 신고서,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 꼭 써야 될, 기재해야 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졌어요. 고려아연 이 M&A는 이 영풍그룹과 MBK 파트너스나 또 최씨일가와 또 베인 캐피탈 같은 이런 그 외국계 이제 상업펀드 이게 양쪽에서 돈을 6조 원이나 들여서 부딪히고 있으면서 금감원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정도로 이 고려아연의 M&A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약 6조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 내에서 M&A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이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사 M&A 머니게임, 이게 머니게임이라고 붙여서 여러분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 머니게임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중소형사가 M&A를 해서 진짜로 그 이 미래 성장성 있는 회사로 키워가면 말 그대로 이거는 그 뭐 방송에서 된 말이 뭐죠? 대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소형사들, 우리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사들끼리의 이 M&A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 연말에 가서 내년도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내년도 감사보고서를 쓰기 전에 이 타이밍에서 이제 M&A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기존에 그 회사를 상장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 쪽에서는 뭐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더 이상 경영에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이 회사를 돈 있고 또 경영할 능력이 되는 쪽에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사가 기본 가격이 상장돼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한 100억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경영하는 쪽에서는 100억 정도 현금을 받고 빠져나가길 원하죠. 그러다 보니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결산하기 직전에 이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에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그 회사 내 부채를 많이 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주식 관련 사채, 즉 CB나 BW 같은 전환사채나 또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이용해서 무자본 M&A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지금 당장은 주가가 뭐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가 건실해져 보여서 뭐 주가 막 급등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그 3월 달 그 감사 보고서 나올 때 이 외부 감사인에게서 이제 감사 의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유입된 자금이 말 그대로 무자본 M&A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무자본 M&A로 판정이 돼서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 내에서 인기 있는 테마, 뭐 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옛날에 리튬 가격이 높을 때는 리튬을 개발한다 이런 뉴스를 갖고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 목적에 이런 리튬 개발, 뭐냐면 자원 개발, 시장 내에 인기가 있는 지금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시장 투자자들의 그 관심을 끌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자나 아니면 CB나 뭐 BW 같은 걸 발행을 해서 또 시장을 통해서 이런 M&A 자금들을 조달을 하는 그것도 일종의 무자본 M&A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중소형사들의 M&A는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머니게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개인 투자가들이 이러한 그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이런 중소형자들 특히나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담배 한 갑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 그 싼 가격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자칫하다가는 그 다음에 상장 폐지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M&A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그러니까 회사를 팔고 나가는 쪽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돈을 주고 인수해서 들어오는 인수자가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인수자가 말 그대로 현금 동원 능력이 있고 그만큼 이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건 그 회사에 신규 자금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또 경영 능력이 검증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런 경영 능력이 그 검증됐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런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경영진이 이런 상장사를 새로 인수를 하면서 그쪽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말 그대로 한 번쯤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팔고 나가는 그 회사, 상장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주가가 많이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온다는 건 경영이 일신되고 또 새로운 그 자금이 들어와서 재무적으로 건실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탄력을 받고 성과를 내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수자의 주력 사업, 이 말씀은 인수자가 말 그대로 자금 동원 능력도 있지만 기존 시장에서 검증된 인수자 있는지, 즉 검증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존의 인수자가 갖고 있는 사업과 이 새로 인수하는 회사의 시너지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겠구나, 앞으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지겠구나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는 회사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존 그 소유자 이제 팔고 나가는 쪽이 경영 능력이 안 돼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경영을 못해서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면
새로 들어오는 인수자는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쪽이라면 이런 회사는 기존 사업에서도 일정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M&A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존 인수한 회사와 기존에 경영하던 그 회사 간에 이런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산을 통합하고 인력을 통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 핵심 인력, 그 상장사, 인수되는 피인수 기업에 있는 핵심적인 기술 인력이 빠져나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회사를 인수해봤자 껍데기만 인수하는 건데 돈만 많이 들여서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은 사업보고서상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M&A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시사항들을 잘 보시면서 나름대로 인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인수 기업을 왜 인수하는지 피인수 기업에 그런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